안녕하세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지, 지장간, 간지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수는 음의 수입니다. 천간에 있는 개수가 음의 수만 100% 들어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우신 축토는 음의 토입니다. 축토 속에는 천간에 있는 신금이 30%, 개수가 20%, 기토가 50%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만은 임목 속에는 병화가 30%, 또 천간에 있는 양의 목이 70%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뭔가 좀 따뜻한 기분이 감지가 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인월은 음력 1월달인데 정월달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입춘을 지나서 우수 경칩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지지에서 임묘지는 봄을 뜻하기도 합니다. 임목 속의 병화와 간목은 병화의 따뜻한 에너지를 받아서 간목이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 막 움직이는 그러한 시기라고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신은 03시 30분부터 05시 30분까지인데요. 하루는 새벽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목은 방향을 말할 때는 동쪽이라기도 하고, 동쪽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희망과 어떤 시작을 하는 그러한 뜻을 말하기도 합니다. 60갑자에서 지지의 임목이 들어가는 간지는 5개가 되는데요.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갑인, 병인, 무인, 경인, 이민이 되는데요. 갑인은 천간의 양의목 갑이, 지지의 임목, 그 속에 양의화 병화가 30%, 또 양의목 간목이 7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간지입니다. 그래서 갑이는 양의목 간목이 양의화 병화를 양대 양으로 목생화하고 있는 힘이 30%가 됩니다. 양대 양으로 목생화하는 것은 뭔가는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간목이 지지의 임목 속에 양의 간목을 만났습니다. 같은 글자를 만나면 힘이 강하게 되고, 또 우리가 풀이할 때는 어떤 일에 소신껏 쭉 밀고 나가는 힘이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병인은 천간에 있는 양의화 병화가 지지의 임목 속에 또 같은 병화가 30% 있고 양의목인 간목이 70%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같은 화가 있기 때문에 주체가 강하다. 또 간목이 양의목 간목이 병화를 양대양으로 목생화해 주니까 이러한 사람은 신비한 어떠한 현상을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강력하게 거부하든지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하신다면은 이 시간 다음 시간에 보면은 십성이라고 배웁니다. 그때 가면은 완전히 세상 만물을 풀이하는 어떠한 말들을 전부 다 상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 천간에 있는 양의토, 무토가 지지의 임목을 만났습니다. 임목 속에는 양의화, 병화가 30%, 양의목, 간목이 70%,
병화는 양대양으로 무토를 화생토 해줍니다. 또 간목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목극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큼 도와주기도 하고 또 70%만큼 어떤 일을 시켜서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 천간에 있는 양해금, 경금이 인목을 만났는데요. 인목 속에는 양해화, 병화가 30%, 그 다음에 양해목, 간목이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화, 병화는 금을 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화극금하는 성분이 30%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금이 간목하고 관계는 건강목하는 성분이 70%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이 경금은 자기가 뭔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서도 또한 한편에서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나중에 한 풀이가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라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민이 있는데요. 천간에 있는 양해수, 임수가 지지의 인목 속에 병화 30%, 또 간목 70%를 만났습니다. 임수와 병화의 관계는 수극화, 그렇게 임수가 병화를 양대양으로 수극화 이렇게 극하는 관계고요. 또 간목은 인수 대 간목은 수생목 해가지고 양대양으로 인수가 간목을 생해 줍니다. 그래서 인수가 양대양으로 간목을 생하는 성분은 뭔가 깊이 파고들어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고, 또 수곡하는 재는 그것을 만들어서 결과를 탁 이루어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묘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은 음의 목으로서 묘목 속에는 천간의 음의 목, 을목만 100% 들어있습니다. 묘는 음력 2월달이면서 경칩부터 춘분, 청명시까지가 묘월이고요. 시간으로는 0-30분부터 07시 30분까지가 묘시가 되겠습니다. 경칩이 되면은 땅속에서 잠을 자던 개구리가 방안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깜짝 놀라서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노래에 이어서 만물이 큰 힘을 받아서 새싹이 튀어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육식갑자에서 지지의 묘가 들어가는 간지는 5가지가 있는데요.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계묘가 됩니다. 먼저 을묘, 위에 있는 글자도 음의 목 을이고 지지의 묘목 속에 들은 글자도 음의 목 을목만 100% 들어있습니다. 아래울로 전부 강력한 목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쪽에 천년묵은 건강성이 아주 자태를 뽐내면서 우뚝 서 있는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천년묵은 건강성이라면은 아주 우리가 말하는 자긍심이 강하겠습니다.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괜찮다, 잘났다, 뭐 나무들도 많지만은 내가 어때서 건강성, 참 문화재에도 쓰이고 사람에게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다 하는
마음이 자긍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상적인 말로 하면은 뭐 주체가 강하다, 소신이 있다, 뭐 강력한 밀고 나가는 그 추진력이 있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묘, 정간에 있는 정화가 음해합니다. 지지의 묘목을 만났는데 묘목 속에는 음의 목, 을목만 100%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힘이 강한 을목이 목생화해서 정화를 생해줍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비학자, 주변 구조에 따라서는 다소 변수가 있겠지만은 배우자의 크나큰 도움을 받고 해서 신비학자, 철학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기묘, 천간의 음해토가 지지의 음해목, 묘목 속에 을목을 만났습니다. 묘목 속의 음해목, 을목은 100%의 음해목이기 때문에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묘목 속의 을목이 기토를 목극토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토는 마음이 순진한 성분인데 강력하게 그걸 받아서 그걸 하니까 사주에서는 그걸 하고 생활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을성이 있다, 인내심이 강하다, 이렇게 그리하여 무엇을 잘 외우는 기억 대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묘, 천간에 있는 음해금, 신금이 일지의 묘목 속에 을목을 만났습니다. 금과 목의 관계는 금극목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대 음으로 신금이 묘목을 극하기 때문에 묘목 속에 들은 을목은 그대로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목 속의 을목은 신금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금은 묘목 속의 을목을 마음대로 부린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묘목이 되겠는데요. 천간에 있는 음해수 계묘가 되겠습니다. 계수가 지지의 묘목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수와 목의 관계는 수생목하니까 계수가 묘목을 수생목합니다. 이 수생목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가 한다면요, 조용한 가운데도 아주 반짝이는 지혜로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발휘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계묘 아주 수생목에서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진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토 속에는 음해수, 계수가 30%, 또 음해목이 20%, 또 양해토가 50%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은 음력으로는 3월이고요. 청명 고구를 지나서 입하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갑진년이나 경진년에 태어나면은 뭐 용띠다라고도 하지만은 이 강의에서는 띠는 그냥 참고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토를 보통 참 좋은 옥토다,
때도 봄이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속에 물도 더럽고 또 부엽 뭐 거름이라 하나요? 그것도 더럽고 또 촉촉한 흙이 적당히 있으니까요. 물질로 본다면 식물이 참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육식갑자에서 지지에 진토가 있는 것은 5가지가 있는데요.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임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갑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은 우선 갑을 나무로 본다면은 참 보기가 좋은 간지인 것 같다. 나무가 밑에 수도 있고 을목 또 무토 이런 것을 만났는데요. 정말 행복하고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진은 갑목이 진토 속에 들어있는 개수를 개수가 갑목을 수생목하고 있습니다. 음양이 다르면서 수생목하니까요. 이 갑목은 영감이랄까 참 눈치가 빠르겠다 이렇게도 보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 을목을 만났는데요. 갑목이 을목을 만났으면 음양이 다른 목이 서로 만났으니까 뭔가 남보다 더 잘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 무토, 양의 목이 양의 토를 보고 목흑토를 합니다. 이럴 때는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관리하는데 남보다도 더 잘하려고 애를 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병진, 지토 속에는 개수가 있는데요. 개수는 음의 수로서 화를 보면 수극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을목은 음의 목으로서 병화를 보면은 목생화를 음양이 다르면서 목생화를 합니다. 그리고 무토는 양의 토로서 병화도 양이니까 양의 화가 양의 토를 화생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은 종교학자나 신비한 학자로서도 참 좋은 성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무진, 무토가 지지에서 개수를 만났는데요. 이것은 뭔가 좀 꼼꼼하고 알뜰하다 할까요? 그런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하고 무토는, 을목은 음이고 무토는 양이니까 음의 목이 양의 토를 목흑토 합니다. 목흑토. 그래서 이럴 때는 합리적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진토 속에는 50%가 양의토 무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무토가 지지에도 또 양의토 무토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 주체가 강하다고 여러 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같은 간지가 이렇게 만나면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때로는 도움이 되고 때로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심하면은 재산 때문에 뭐 재판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좀 더 뒤에서 공부하는 용신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천간에 있는 양해금 경금이 진토 속에 있는 음의 수를 만났습니다. 금생수 하는 관계인데요. 이것은 말하는 성분이고 좀 자랑하는 성분이다 이렇게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을 만났습니다. 양의 금이 음의 목을 만나서 건강목 하면은 좀 세밀하고 촘촘한 성분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경금이 무토, 양해토를 만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해토가 양해금을 토생금 해주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잔소리도 좀 하는 성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종합해서 말해 본다면은 좀 잘잘하게 잔소리도 좀 하는 그런 성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 천간의 양해수 임수가 진토 속에서 음해수 계수를 만났습니다. 음양이 다르면서 같은 오행을 만나면은 요거는 경쟁심이 강하다 이렇게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을 만났는데 양의 수가 음의 목을 보면 음양이 다르면서 수생목합니다. 이럴 때는 무언가는 내보이는 표현하는 이런 성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를 만났습니다. 무토는 양의 토로서 임수를 토국수 이래서 양대 양으로 토국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좀 힘은 들어도 남보다 좀 더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사화 속에는 천간에 있는 양해금 경금이 30%, 양해화 벼화가 70% 들어있습니다. 사화는 음력으로는 4월달이 되고 초여름,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입하 소만을 지나서 망종시까지가 4월이고요. 육식갑자에서 지지에 사화가 있는 간지는 5가지가 되는데 을사, 정사, 기사, 신사, 계사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을사에 대해서 본다면은 음의 목 을목이 사화 속에 들었는 경금과 사화 속에 들었는 병화를 만났는데요. 을목과 경금 사이는 경금이 을목을 음양이 다르면서 금극목하는 사이입니다. 금극목을 하니까 을목은 사리 판단을 반듯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을목과 병화는 음의 목인 을목이 양의 화인 병화를 목생화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목생화하는 것은 남들보다는 자신이 좀 더 잘나고 우월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사가 있는데요. 정사는 천간에는 음해화 정화고 지지병화 속에 들었는 경금과 또 양해화인 병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와 경금은 화극금의 관계로서 정화는 작은 일에도 세세하게 살피고 따질 것 같고요. 또 정화와 병화는
같은 화인데 음량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에 경쟁심이 많이 발동하는 성분이라서 작은 일에도 남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고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는 기사인데 음의 토인 기토가 지지의 사화 속에 양의 금 경금과 양의 화 병화를 만났습니다. 기토하고 경금하고는 토생금, 음양이 다르면서 토생금을 하는데 이것은 말하는 성분이 되고요. 또 병화하고 기토는 양의 화인 병화가 음의 토인 기토를 화생토하니까 여기에서는 교육자적인 인정이 좀 있는 이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신사는 천간의 음의 금인 신금이 지지의 사화 속에 있는 양의 금 경금과 양의 화 병화를 만났는데요. 음의 금과 양의 금이 만났는 것은 서로 경쟁심리다, 질투를 하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하고 신금 사이에는 양의 화인 병화가 신금을 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합리적인 경쟁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사를 보면요. 계수는 음의 수고, 사화 속의 경금은 양의 금, 또 병화는 양의 화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금생수 해가지고 수의 힘을 좀 도와주기도 할 것 같지만은 좀 많이 약한 것 같기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계수와 병화는 계수가 병화를 음양이 다르면서 수극화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계수가 힘이 약한 경우라면은 결과는 부정적인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간지의 생각에 대한 기륜관계를 말을 했는데요. 이 기륜관계는 나중에 십성을 배우고 또 용신을 배운 후에야만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5화부터 지지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